아침 햇빛이 강남 상가 유리창을 천천히 타고 흘렀습니다. 강성만은 관리인 김정옥과 엘리베이터 점검표를 확인했습니다. 층별 임대료 입금 현황표에는 빈칸이 여러 줄 보였습니다. 그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곧바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자 제과점 사장은 카드 단말기 수수료 이야기를 하며 늦어진 월세를 변명했습니다. 강성만은 미소만 지었고 뒤에서 김정옥이 작은 수첩에 메모를 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아들 강도윤이 건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지각에 대해 변명했고 서류는 내일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성만은 잠시 창밖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늘 끝냅시다. 라고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강도윤은 알겠다고 했지만 스마트폰 알림창을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세입자 미용실 원장이 사소한 누수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강성만은 직접 옥상 배수구를 확인했고 이물질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작은 일은 즉시 처리되었고 큰 일은 미뤄지는 분위기가 쌓였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납골당에 들러 아내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거기서 그는 조용히 손을 모으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서민지는 친정 모임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행 브로슈어와 쇼핑 목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물 한 잔을 마시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늦게 형 박 회장에게서 목소리가 잠긴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강성만은 검은 양복을 챙기고 첫 기차로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장례식장은 정리된 국화향기와 낮은 북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인사를 했고 조물록에 이름이 줄지어 적혔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일정을 전하며 내려오라고 전했습니다. 점심이 지나서도 두 사람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장례 지도사는 발인 절차와 조문객 동선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저녁 무렵 친척 조카가 휴대폰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제주 리조트 수영장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친정 어머니 칠순 여행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강성만은 사진을 한 번 더 확대해 보았습니다. 장례식장 주변은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은 길게 울리기만 했습니다. 빈소에 들어온 동네 이장은 예정된 조문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강성만은 고개를 끄덕이고 향을 다시 올렸습니다. 밤이 깊자 새벽 발인 시간표가 벽에 붙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문틀을 스치고 지나가듯 소리가 낮게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눈은 더 맑아졌습니다. 새벽 종소리가 들릴 무렵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그는 사무실 서랍에서 오래된 장부처를 꺼냈습니다. 김정옥은 통장 사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차례로 올려놓았습니다. 입금일과 금액이 어긋난 행이 여럿 보였습니다. 그는 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공란에 표시를 했습니다. 세입자 커피숍 사장은 지난달 임대료를 아들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는 구체적이었고 입금 내역 캡처가 곧바로 도착했습니다. 강성만은 감사 목록을 만들고 건물 CCTV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저녁에 변호사 박노석이 도착했고 테이블 위에 관련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는 관리권 회수와 위임 취소 통지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듣고만 있었고 준비해야 할 서명 항목을 차근차근 체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입자 단체 대화방 공지가 작성되었습니다. 공지에는 임대료 계좌 변경과 관리 주체 변경 안내가 담겼습니다. 우편 발송용 내용 증명 초안이 프린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증사무소와 일정이 잡혔습니다. 창밖 도로에는 초봄비가 잔잔히 내렸습니다. 그는 우산을 접으며 사무실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표정은 단정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김정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둘은 별말 없이 같은 속도로 걸어나갔습니다. 공증사무소는 조용했고 직원은 필요한 서류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가 차례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변호사는 위임장 철회서와 통지서, 원본을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강성만은 각 문서의 문구를 소리내지 않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는 구절마다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공증인은 시간과 장소를 기록하고 원본과 사본에 동일한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이어서 내용 증명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되었습니다. 발송 대상은 아들, 며느리, 세입자, 관리업체, 거래은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접수 영수증 묶음을 건넸습니다. 그는 영수증을 서류철 맨 앞에 끼워 넣었습니다. 오후에는 세입자 대표들과 간단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는 운영 방침과 보수 계획, 민원 처리 기한을 표로 보여줬습니다. 세입자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손상된 간판 교체 일정도 정리됐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그는 변호사와 다음 수순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매각 가능성과 시장 가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2곳과 감정평가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자를 차분히 밀어 넣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았습니다. 해가 기울어 유리벽에 긴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도심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감정평가사는 도면을 펼치고 연면적, 구조, 노후 설비를 확인했습니다. 주차 동선과 엘리베이터 교체 주기, 옥상 방수 상태가 점검표에 기록되었습니다. 화재 수신기와 스프링클러, 성능 시험이 능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감정가 초안은 시장 호가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중개업자는 투자법인 2곳과 접촉했고 실사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실사팀은 공용부와 임차 구역을 분리해 동선을 최소화했습니다. 임차인 동의서가 사전 회수되어 방문은 차분히 진행됐습니다. 해외 펀드 측 매수 검토 보고서가 저녁에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공실 전환 위험과 임대료 인상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습니다. 강성만은 리스크 항목에 별표를 치고 협상 조건을 준비했습니다. 이길 오전 매수 후보 대표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그는 임대료 인상 속도 조절과 시설 보수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는 양해각서 초안을 제시했고 상대도 수정안을 냈습니다. 양측은 거래 구조를 간단히 하고 잔금일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협상은 길지 않았고 서명된 문서가 테이블 중앙에 포개졌습니다. 강성만은 창밖 교차로 신호가 바뀌는 리듬에 맞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메일함에는 은행 대출 상환 스케줄표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상환과 세금, 이전 비용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결정은 더 이상 미루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일정표에서 계약일에 동그라미를 크게 쳤습니다. 계약 소식이 돌자 아들과 며느리가 오후에 건물로 찾아왔습니다. 출입문 앞에서 경비원이 방문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와 예상치 못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강성만은 의자를 가리켜 앉으라고 했습니다. 그는 장례식 날의 부재와 최근 임대료 이체 내역을 차분히 언급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내용 증명 발송 영수증과 계좌 내역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당황과 불신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그는 공증된 위임 철회와 계좌 변경 사실을 간단히 확인시켰습니다. 면담은 길어지지 않았고 다음 소환 일시가 문서로 전달됐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녁에 며느리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와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는 개인정보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욱은 비어있는 컵을 정리하고 퇴실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을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전화는 수신 기록만 남겼고 답장은 공적인 절차로만 이어졌습니다. 계약일은 그대로 다가왔습니다. 도시의 밤은 환했고 그는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나왔습니다. 차 시동을 끄자 실내는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주차장 벽면의 비상등만이 일정한 속도로 전멸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한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계약 당일 회의실 테이블에 계약서 원본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매수 측 법무팀과 은행 담당자가 자리를 채웠습니다. 등기 이전 서류와 잔금 이체 동의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전자 이체 화면의 잔금 확인 메시지가 짧게 떴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마지막 확인 서류를 봉투에 담았습니다. 강성만은 영수증 묶음을 가방 맨 앞칸에 넣었습니다. 그는 임차인 대표에게 소유권 이전과 관리 주체 변경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퇴거 통보가 필요한 임차 구역에는 충분한 유예 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거주하던 사택 반환 안내가 등기 우편으로 발송됐습니다. 우체국 직원이 배달 완료 스티커를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오후 늦게 사택 주차장에서 이사차가 들어왔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은 목록표를 들고 방별로 움직였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열쇠 회수와 전기, 수도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집 내부는 빠르게 비워졌고 사진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문패가 내려오자 초인종 옆에 작은 자국이 남았습니다. 그는 새 입주 절차를 확인하며 관리 규정을 한 번 더 검토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은행에서 잔금 영수 확인을 알렸습니다. 그는 통화 내용을 간단히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날씨는 맑았고 저녁 바람이 복도 끝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복도 불이 꺼지자 유리문에 회색 그림자가 얇게 남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시골집 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엔 잡초가 자랐고 우물가에는 오래된 양동이가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는 마룻바닥을 쓸고 창문 틀의 먼지를 천천히 닦았습니다. 부엌 선반의 그릇을 정리하고 장독대 뚜껑을 확인했습니다. 이웃 노인은 봄 농사 준비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필요한 물품을 메모했습니다. 도시에서 온 등기우편 하나가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는 아들과 며느리의 짧은 손편지와 사과 문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읽고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에는 새로 정리한 유언장 초안과 기부 계획서가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역 도서관 신설 기금과 장학재단 계좌를 따로 적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벨소리는 짧게 울리다 멈췄습니다. 저녁 햇살이 마당 끝 감나무 가지에 걸렸습니다. 그는 집 안부를 끄고 현관에 서서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그는 내일 할 일을 간단히 썼습니다. 우체국, 면사무소, 도서관 방문이 목록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닫고 문고리를 확인한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밤은 깊어졌고 시계 초침 소리가 일정하게 흘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숨을 가볍게 고르며 누웠습니다.